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진짜 친구 한 명 얻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 오래가는 인연을 만납니다. 그 차이는 성격이나 운이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논하면서 사람을 얻는 법은 계산이 아니라 절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친구 관계에서는 솔직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사상과 인생 통찰을 바탕으로 친구를 만나면 반드시 숨겨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지킬 수 있다면 친구는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모든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친해질수록 모든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친구라고 해서 모든 불만, 모든 판단, 모든 감정을 날 것 그대로 꺼내놓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감정이 곧 진심이 아니며 잠깐의 생각이 곧 본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순간적으로 서운해지고 순간적으로 비교심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그 감정을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며 그대로 말해버리면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친구에게 속여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순간의 감정입니다. 지나가는 감정은 지나가게 두십시오. 굳이 꺼내어 상처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친구는 모든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작은 우월감을 숨기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투가 아니라 미묘한 우월감입니다. 학벌, 직장, 수입, 자녀, 건강, 외모, 어느 하나라도 내가 조금 낫다고 느끼는 순간 관계는 보이지 않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할 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겸손은 겉모습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친구 앞에서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고 내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드러내고 내가 더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순간 상대의 마음에는 작은 가시가 박힙니다. 그 가시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친구를 오래 두고 싶다면 내가 가진 것을 조금 감추십시오. 자랑할 수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이길 수 있어도 이기려 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약점을 본 것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단점, 실수, 약점은 어느 순간 보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사람은 결코 오래가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쓸 때는 장점을 보고 사람을 대할 때는 허물을 덮으라 했습니다. 친구의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평가하지 않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태도. 이것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오래 두는 사람은 상대의 흠을 잇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로 속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더 참아야 하지? 하지만 이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기술이며 사람을 얻는 전략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벼슬보다 어렵고 학문보다 깊다고 했습니다. 사람 하나 얻는 것이 천냥 빚을 갚는 것보다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친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귀해집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아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각자의 삶에 바빠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관계는 자연히 줄어듭니다. 그때 남는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끼던 사람입니다. 감정을 쏟아내던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걸러내던 사람입니다. 자랑하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웃어주던 사람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무조건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오르려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솔직하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 감추고, 조금 낮추고, 조금 덮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죽을 때까지 곁에 남는 친구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를 속이기 전에 자신의 자존심을 먼저 속이십시오. 자존심이 앞서면 말이 거칠어지고 태도가 날카로워집니다.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자존심입니다. 정약용은 스스로를 낮추면 사람은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은 고립되고 낮아지려는 사람은 연결됩니다. 친구를 오래 두고 싶다면 내 감정을 이기고 내 자랑을 줄이고 내 판단을 늦추십시오. 그렇게 할 때 관계는 깊어지고 신뢰는 쌓이고 시간은 우리 편이 됩니다. 사람은 떠나도 진짜 친구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우연히 남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순간의 감정을 속이고 작은 우월감을 감추고 상대의 약점을 모른 척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쌓이면 당신의 인생에는 결국 끝까지 남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곁에 오래 남을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친구를 오래 두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감정을 절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구 앞에서 스스로를 안정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얻는 자는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안이 흔들리면 관계도 흔들리고 자기 안이 조급하면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친구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소한 오해가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친구가 내 말을 이해해주지 않았을 때, 내 기대만큼 반응해주지 않았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먼저 연락해주지 않았을 때, 이런 순간 우리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그대로 꺼내놓는 것이 과연 관계를 지키는 길일까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감정은 지금 말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조금 지나면 사라질 일인가? 정약용은 급한 말 한마디가 10년 인연을 무너뜨린다고 경계했습니다. 친구는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부족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만큼밖에 하지 않지? 이런 계산이 시작되면 관계는 이미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친구는 손익을 따지는 사이가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더 해주고 내일은 그가 더 해줄 수도 있는
균형이 유연한 관계입니다. 정약용은 작은 이익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 큰 신의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손해보는 듯한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을 곧바로 마음에 기록하지 않는 것, 그 여유가 결국 신뢰를 만듭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친구를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상대를 고치려 합니다. 조금 더 부지런했으면, 조금 더 배려했으면, 조금 덜 고집스러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교정 대상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쓸 때는 장점을 보고 사람을 대할 때는 허물을 잊으라 했습니다. 친구의 단점을 바로잡으려 하기보다 그 단점을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고 감당하기 어렵다면 거리를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난과 교정으로 관계를 끌고 가려 하면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또한 친구 앞에서 지나치게 약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고민과 불안을 쏟아내고 모든 선택을 의지하려는 태도는 결국 부담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스스로 서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벗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존은 관계를 약하게 만들고 자립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친구는 기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진짜 친구의 가치는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술자리와 취미로 이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굴곡을 함께 겪어낸 사람, 말하지 않아도 내 표정을 읽어주는 사람, 기쁜 날보다 힘든 날 더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계를 지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친구보다 한 명의 오래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그 친구를 지키기 위해 내가 조금 더 참을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낮출 수 있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얻는 일은 밭을 가는 일과 같다고 했습니다. 밭은 하루에 결실을 맺지 않습니다. 꾸준히 돌보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을 미루지 말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이 시간이 지나 큰 신뢰로 자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를 잃지 않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변함입니다. 상황이 좋아졌다고 달라지지 않고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멀어지지 않는 것, 성공했을 때 겸손하고 실패했을 때 당당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오래 사랑받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세 가지를 속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을 속이고, 우월감을 숨기고, 상대의 약점을 모른 척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속임이 아니라 자기 절제입니다. 자기 절제는 관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정약용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유배라는 고난 속에서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람을 대할 때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부드러웠고 태도는 낮았으며 판단은 신중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결국 사람이 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참고, 오늘 한 번 더 낮추고, 오늘 한 번 더 이해하려는 마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곁에는 죽을 때까지 남을 친구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 마지막 장에 함께 웃어줄 사람이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오늘 먼저 안부를 건네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친구를 얻는 가장 빠른 길은 이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끝까지 함께할 벗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던 친구, 같은 직장에서 웃고 울던 동료, 같은 동네에서 시간을 보냈던 이웃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대부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도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 한편에 늘 자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 지켜낸 친구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논하며 사람은 의로 맺고 덕으로 지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감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덕성이라는 뜻입니다. 덕성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함부로 말하지 않는 태도,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세.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 한 사람의 인품이 되고 그 인품이 관계를 붙잡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무조건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져주는 사람이 더 많은 신뢰를 얻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무조건 오르려 하지 마십시오. 옳은 말이라도 타이밍과 태도가 다르면 상처가 됩니다. 조금 돌아 말하고,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이해하려는 마음이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친구를 만나면 무조건 솔직하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생각을 다 꺼내놓는 것이 성숙함은 아닙니다. 성숙함은 말할 것을 고르는 힘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는 순간 관계는 한 번 더 지켜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집니다. 많은 사람보다 몇 명의 진짜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몇 명은 우연히 남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태도가 남긴 결과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관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친구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오해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관계를 끊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다려보고, 한 번 더 이해해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오래가는 인연을 가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병실이든 조용한 집이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며 화려한 성공도 아닙니다.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줄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오늘 어떤 태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낮추고, 조금 더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구를 만나면 속여야 할 진짜 의미입니다. 감정을 속이고, 우월감을 숨기고, 상대의 약점을 덮는 것.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지혜로운 절제입니다. 절제는 약함이 아닙니다. 절제는 강함입니다.
말을 참을 수 있는 힘, 자랑을 삼킬 수 있는 힘, 판단을 늦출 수 있는 힘. 그 힘이 쌓이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의 삶이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람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부드럽고 마음은 단단했으며 판단은 공정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결국 사람이 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번 더 참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한 번 더 웃어주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관계는 하루아침에 깊어지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지키십시오. 작은 말 한마디를, 작은 태도 하나를. 친구는 선물이 아니라 가꾸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꾼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 마지막 장면에 끝까지 함께 웃어줄 사람이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오늘도 한 번 더 낮추십시오. 그 낮춤이 결국 당신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친구에게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말은 짧아도 좋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인연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